안녕하십니까. 키즈 인더스트리 위드 코비드-19 제가 처음 준비했습니다. 지금 다들 뭐 금년 지나면서 많은 고민도 있고 또 새로운 환경도 접해 보셨을 텐데 특히 이제 키즈 인더스트리 그 중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키즈 컨텐츠를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생태계에 같이 있는 분들과 함께 과연 금년은 어떻게 보내셨고 또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된다면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크게 의의를 두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스튜디오 목고지의 부사장으로 있는 윤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기훈 대표님부터 네. 이렇게 소개를 먼저 직접 해주시죠. 제가요? 네. 저는 그 슈퍼인스하고 엄마카트리 만들고 있는 퍼니플럭스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제작과 또 저희가 왕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연, 뭐 극장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차질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옆에 오늘 SK 브로드밴드.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브로드밴드의 이현주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는 잼키즈와 애니 장르에 대한 서비스부터 컨텐츠 개발, 뭐 투자, 제작까지 다 맡고 있는 종합적인 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키즈의 다양한 면모를 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SK 브로드밴드 T브로드하고 또 합병이 되면서 네. 그 시청자들이 많아졌죠. 우선은 가입자가 가입자 증가한 건 늘어났죠. 맞는데 네. 이제 아직은 서비스 통합까지는 통합까지는 시간이 안 좀 됐고. 걸려서요. 예. 네. 그 통합되면 또 좀 나아진 서비스, 네.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네. 브로드밴드 회원입니다. 평생 회원이시죠. 나 그리고 저 오늘 기억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저 토이자라스에서 오셨습니다. 과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의 김경근 CMD라고 합니다. 저는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에 있는 모든 상품 행사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상품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키즈 산업과 그리고 왕구 또 이제 더 나아가서 키드월드까지 취미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완구는 저희 이제 애니메이션을 기획하는 회사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라이센싱, 머천다이징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직접 또 오늘 그래서 제작사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네. 좀 너무 스트레이트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쪽 투자 쪽에서 아주 오랫동안 와 계시죠. 정묘일 전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크럭스 벤처 파트너스 정무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고요. 지금 현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쪽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시장 환경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 환경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환경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 잘 듣고 또 저희가 이제 좋은 투자들도 또 여러분들께 많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무열 전무님은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도 다 아는데 이저 이크럭스 벤처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네.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회사입니까? 원래 회사 이름은 크럭스로 졌어요. 예, 크럭스가 이게 남십자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반구를 예전에 이제 배를 운항을 할 때 이정표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북반구는 북극성을 이정표로 삼았고 이제 남반구는 남십자성을 이정표로 삼았는데 이 폴라리스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브랜드가. 폴라리스는 너무 많은데 뭔가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투자를 받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니까 펀드를 출자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좋은 성과의 이정표를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자라는 의미에서 크럭스를 졌는데 이 앞에 키읔으로 시작하는 발음이 너무 좀 딱딱해 보여서
앞에 요즘 또 한때 인터넷 비즈니스 한참 활성화됐을 때 앞에 E를 붙이는 게 네, 유행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요즘 뭐 레트로, 뭐 뉴트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앞에 E를 붙여서 그래서 이크럭스를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크로스가 이제 폴라리스보다 더 네. 회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네요. 이크로스가 애니메이션 관련된 펀드가 이제 예, 있습니까? 지금 그 올 초에 모태펀드 산정이 돼서요. 네. 8월 달에 그 결성총회를 했고요. 전체 한 116억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네. 쪽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제작사분께서 오셨는데 목고지 스튜디오 목고지의 변건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목고지 병관철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고고다이노 그리고 콩순이 이제 제작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다양한 키즈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여기 계시는 토이저러스 같이 이제 다양한 키즈 산업 분야 분들과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다양한 얘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제가 정말 부담이 되네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어쨌든 모더레이터로 최대한 조정을 해보는데 뭐 제 선을 벗어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진행은 이제 저희가 조그마한 이제 소그룹 소주제별로 한 5개 정도를 코로나 관련된 걸 잡았고 그 주제들을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 2-3장씩 보시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 그리고 이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보시는 분들의 큐를 받아서 답을 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2개 정도 주제를 한 후에 약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또 남은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정부 시청에 저희가 적극 호응하고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고 뭐 그로 인해서 저희의 비주얼이 좀 나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한 스튜디오 목고지의 이신옥 과장 그리고 현재 테크니컬 디렉터를 하고 있는 이태윤 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 화면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반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 그래서 이게 전반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전에는 생각도 못한 또는 마치 벤처같이 약간 트라이얼하는 스타트업 같은 그런 산업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그게 생활의 한 부분으로 그냥 갑자기 훅 들어와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희는 뭐 엄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엄지된다. 경천동지할 상황이다. 특정 그런 새벽 배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일회용품 포장지도 너무 많이 나오고 저희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먹는 것까지 배달이 되고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1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유행까지 나왔는데 저는 마스크가 이렇게 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 이게 뭐 마실 얘기는 많겠지만 나는 이게 나로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정 대표님께서 한번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원래 뭐 부사장님도 그렇지만 출장을 꽤 많이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는 진짜 한 번도 안 나가갖고 그게 지금 되게 처음에 좀 편한 것 같기도 하더니 좀 이제 좀 나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변화들이 뭐 이렇게 재택근무라던가 또 줌 회의라던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생활 전반에 이렇게 아까 배달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던 게 되게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리둥절하고 아직은 또 굉장히 불편하고 또 회의가 저는 그런 줌 같은 게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아까 또 사람끼리 만나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게 또 뭐 해외랑 또 뭐 이렇게 컨퍼런스 콜을 하고 하는 게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모두 되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의 삶을. 그래서 좀 이 상황이 나아지면 완전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많이 또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가정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많아지신 거네 대신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도 오래 있게 되고 또 막 그런 거는 있는데 뭐 집에서 있는 건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회사를 경영하시는 입장이고 이제 직원으로서 다니시는 이현주 매니저 입장에서는 네. 뭐가 크게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이제 재택근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택근무. 네, 그게 저희도 지금 거의 다 합치면 한 6개월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다시 조금 완화되면 다시 복귀했다가 다시 했는데 이제 처음에 3, 4월에는 좀 혼란도 많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되도록이면 회사 출근해서 재택 기간 내에도 근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능률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줌 회의 같은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면서 오늘도 오전에 하고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그냥 당연하게 되고 뭐 이제 물론 직접 만나서 했을 때 이제 결과나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최대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또 따로 아젠다가 하나 그래서 잡아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과장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일단 오프라인 채널 중심의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의 바이어로서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매출이 꺾인다는 걸 보면 눈으로 이제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2, 3월 초기에는 이게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실질적인 좀 두려움이 앞섰는데요. 그 뒤로는 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닌텐도 매출이 매우 잘 올라와서 네, 뭐 역시 이게 세상이 바뀌더라도 팔릴 만한 상품은 팔리고 또 안 팔릴 것들은 더 빨리 이제 안 팔리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바이어고 이제 상품 기획자다 보니까 많을 때는 하루에 뭐 7분에서 8분 정도의 업체 내지는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는 그 새로운 분들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조금 두려움이 생긴다는 게 업무를 할 때 그게 먼저 조금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카페에서 쪽지나 아니면 저희 뭐 이메일 같은 거 통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근데 많이 바뀐 것 같아 몇 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는 있으세요. 그래서 바뀐 게 아니라 이제 회사 규정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잦은 오프라인 만남을 이렇게 선호하시지 않아요. 윗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규정도 그렇다 보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도 오프라인 하듯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빨라집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제가 일하는 그런 비대면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비대면이라기보다는 저는 근데 그래도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캐릭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뭐 이러나 저러나 컨텐츠는 실제로 컨텐츠만 보는 것과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어떤 감성을 담았는지를 얘기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특히나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이 완구는 이런 측면에서 이 애니메이션에 어떤 면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상품은 어떤 측면에서 세일즈를 좀 오프라인 마켓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이 완구나 게임 같이 생필품이 아닌 것을 파는 사람들은 온라인의 상품 페이지만으로는 강렬한 구매욕을 좀 일으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 마켓에서 매장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내지는 매장 내 어떤 사인물을 봤을 때 저거다라고 해서 갑자기 갖고 싶어지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바뀌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오프라인 마켓을 예전에만 30분을 머물렀다면 아마 10분 정도 만에 마트 쇼핑을 끝내실 거예요. 근데 이 정말 스쳐가는 짧은 시간에 이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다 보니 그러면 그럴수록 자주 만나게 되는 분들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완전히 바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만나면 계속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무님 어떠셨습니까? 네, 뭐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생활에서의 변화는 뭐 여기 오신 분들 다 뭐 비슷할 것 같고요. 저는 이 마스크를 안 쓰고 우연치 않게 잠깐 나갔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 어색함, 주변의 시선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고 저보다는 이제 저희 그 안에서 살림을 하는 저희
아내가 더 힘들죠. 왜냐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삼시세끼를 다 해줘야 해줘야 되는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고 이제 업무적으로 있어서는 원래 벤처 캐피탈이 물론 대면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뭐 대면적인 업무가 아주 많아야 되는 일은 아니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펀드에 출자하실 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출자하신 분들 만나기가 과거처럼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또 가장 큰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회사도 이제 회사마다의 어떤 실적들이 또 다 있으셔야 되는데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이익이 좀 많이 나고 곳간이 좀 풍성해야 펀드에도 좀 출자할 생각도 하시고 하실 텐데 앞으로의 향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곳간에 곡식이 쌓아 있어도 이거를 쉽게 솔직히 내지는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자자를 모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다 쭉 말씀하셨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들을 저희가 겪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보니까 미래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거고 어떤 것이 과연 미래의 어떠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더 빨리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어떤 A라는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몇 개월 안에 그게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스크 사업이 이렇게 잘 될지 몰랐는데 이제 마스크 사업을 뒤늦게 뛰어든 회사는 또 마스크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불과 한 6, 7개월 사이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좀 빠른 변화들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어떻게 보면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 토크쇼가 끝날 때 출자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출자해 주십시오. 별풍선가 또 있네. 실시간으로 네. 출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모금을 되기까지는 계좌번호 밑에 좀 자막으로 아무도 못 나갑니다. 뭐 슈퍼챗을 쓰셔도 오늘 정말 최고의 수혜 중. 변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사실 코로나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잖아요. 정말 당황스럽고 그러긴 한데 일부 좀 긍정적인 부분 저희 회사에 있어서는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게 2019년 말부터 저희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로 이제 업무를 다 바꾸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회사가 부천에 있는데요. 부천에 그렇게 많은 인프라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 제작 기획 쪽 일이 사실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딱 국한된 대한민국의 부천 지역의 인재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의 어떤 환경을 결국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서 굳이 같이 모여서 한다기보다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가장 적합한 툴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워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20년 딱 초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바꿨던 시스템을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좀 짧았긴 하지만 저희는 2월 달부터 이제 재택근무를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재택근무라고 하지 않고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적응하고 있어요. 서버도 다 이제 무거운 파일들이 많다 보니까 클라우드로 띄우는 게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해결할 부분들이 많긴 한데 이제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사무실 환경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직원들은 좋아하나요? 반반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집에 환경이 일단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 아기도 있고 그쵸. 뭐 자주 방 맞습니다. 와이프의 그런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네. 이런 유부남들은 되게 싫어하고 총각들은 되게 네. 좋아하고 네. 왜냐면 유부남들은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집안 이건 일도 돼야 해야 되고 맞아. 그렇구나. 이중부에 시달리게 되는. 되게 다 해야 되는. 저희 회사의 유부남 분들이 좀 비율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가족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하고 그렇죠. 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일 네. 같고 약간 그랬는데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힘들게 하는 거 일하는구나. 보면서 열일하는 네. 모습. 네,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음. 라는 그 저희 유부남 분들은 네. 대부분 하고 있고 총각 분들이 오히려 출근을 좀 많이 해요.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재택근무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요 다음 또 챕터가 있어서 아마 네네. 좀 네네. 리얼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큰 게 그 재난 지원금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저한테 돈을 그냥 주는 경우가 처음이라서 정말 용기나게 썼습니다. 자, 다음 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자, 다음 장표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집에서 일하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출처는 각종 언론 보도를 저희가 종합을 했습니다. 집이 일하는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큰 기업, 작은 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이 재택근무, 흔히 말하는 재택근무를 하게 됐는데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끊어졌지만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어쨌든 오랫동안 준비를 또 하셨으니까 변 대표님께서 네. 이 재택근무가 과연 지금 하는 과정이죠. 네네. 세팅해가는 그렇죠. 과정인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같이 음, 쉐어하고 싶은 일단 부분이 있으면. 저희 회사에 기본적으로 업무 강도가 좀 세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이런 말을 본인이 많이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으로 프로젝트 좀 많이 진행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0명에서 35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연간 이제 제작하는 분량이 5개 프로젝트 총 분수로 따지면은 11분짜리 52편이 거의 1년에 만들어지는 정도의 분량인데 좀 많은 편이죠. 근데 이게 저희 회사가 다 제작 인프라 내부 인력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협력사들과 많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저희 회사 구성원들이 PD 감독분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외부에 나가서 또는 이제 화상 통화를 통해서 외국과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저희의 원했던 부분은 굳이 우리가 모여서 부천에서 모여서 할 필요가 있냐. 서울에 사는 누구, 고양시에 사는 누구는 거기서 그냥 집에서 일해도 되고 아니면 주변에 저희가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일을 해도 되니까 저희는 좀 그런 시스템을 계속 추구해 왔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진짜 테스트 베드가 됐었고 만족도는 저희가 이제 3개월마다 이렇게 설문지를 회사 내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았어요. 3개월 동안은 너무 불편해요.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다가 한 6개월 이후부터는 지금 한 80% 정도가 만족하고 있다.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가 이제 지금 인력 채용할 때 이게 좀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해요. 네. 너무 이런 업무 환경이면은 나도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살면서 일하고 싶다.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SK가 나름대로 대기업이라서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결정들이 네. 어쨌든 실제 그 구성원들이랑 또는 그 중간 관리자 이런 분들은 어땠을까요? 뭐 그분들이 어땠는지 네. 모르지만 네. 매니저님 입장에서 볼 네. 때 아까 시작할 때 약간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한다고 하셨는데 네, 네. 우선은 그 회사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게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집에서 다 접속해서 할 수 있고, 뭐 VPN이랑 뭐 저기 접속하는 경로나 뭐 이런 것들도 빨리 지원이 돼서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길고 빠르게 좀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시스템은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긴 했고, 이제 개인적으로 업무할 때는 확실히 그 저는 회사의 책상과 의자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따라보면 알 거야. 네. 따라봐야 그래서 돼. 이게 그 각도랑 이게 조금만 달라져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처음 제 인생에 있었던 일이니까 요런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이제 뭔가 좀 평소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배분할 수도 있겠다.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낮에는 이제 볼일 보고 저녁에 그 일을 맞아요. 하는 친구도 그렇게 있고 뭐 시간 분배부터 해서 막 그렇다고 하는데 전 되게 놀란 게 그 사무실에서 하는 분량의 업무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음. 이제 뭐 개인적인 삶과 뭐 이거는 전혀 안 되고 정말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직원도 그 얘기 많이 하죠. 네네. 흔히 말하는 그 워라벨이 제대로 균형이 안 잡힐 정도로 네, 일이 많았던 거네. 네. 하는 양은 똑같은데 실제로는 맞아요. 많다고 네. 느끼는 거죠. 네, 그렇게 아. 느껴지고 확실히 회사에서 빨리 결정되고 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집에 오다 보니까 루즈해지고 음. 집중이 좀 안 돼서 이제 뭐 그 퇴근 시간 이후에도 좀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저도 회사에서 뭐 노트북 받침대 같은 것도 뭐 구성원들한테 다 제공이 되고 이제 저도 이제 가장 편리한 뭐 그런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점점 집중하는 속도가 좀 빨리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뭐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 인력을 또 같이 재택을 하는 건가요? 재택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못 하고 음. 또 이게 데이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집에서 못 받쳐주면 나오는 분들이 있고 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우리 팀의 몇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직원들 만족도는 되게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저거 하고 뭐 집중도 잘 된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누가 있으면 이거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또 전화를 해야 되고 막 하니까 그런 거 불편하고 제가 근데 뭐 아까 밴 대표님 말씀하신 장점이나 또 원격지에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저도 했어요. 네. 특히나 해외 인력을 뭐 맞아요. 캐나다에도 인력들이 요새 노는 인력이 많거든요. 그죠. 그런 친구들 컨택해서 저희가 페이를 지불하고 일할 수도 맞아요. 있겠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또 하나 이건 좀 단점이라도 이런 게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이 노동법이라던가 근로일법 이런 기준법에. 것들이 이런 거에 맞게 개정. 바뀌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이게 그죠.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실에서의 근무 형태라던가 이런 거랑 우리 지금 노동법이랑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상이해서 이건 뭔가 좀그 뭐 저희는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뭐 이렇게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갖고 하는데 뭐 그걸 감시할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런 일의 이 양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자기 시간 스케줄이라던가 그래서 좀 유연해지고 개별 간의 계약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저 또 재택이 많아지면서 완구를 구매하는 것들이 영향이 있었습니까? 흔히 말하면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네, 완구 매출도 많이 이제 혁신장을 작년보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퍼니플러스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완구 트렌드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계속 안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완구란 게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캐릭터 상품들은 일단 고마진 상품들이라 보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필품이 아니다 보니 그 안에 라이센스 피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수많은 다른 마진들이 많이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의 마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면서 고마진을 누려야 되는 상품들이 이제 제때 런칭하지 못하고 또 제때 고객들한테 선보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또 이제 캐릭터 상품 특징이 이제 한번 초반기에 사랑받지 못하면 바로 덤핑 시장으로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거나 이렇게 생필품 뭐 커머디티성 상품들 같은 경우는 뭐 쿠팡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저희 같은 캐릭터 상품들은 제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확하게 오퍼레이션이 돼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3월, 2월, 3월 이때 애니메이션들이 한창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막 시작을 할 때들인데 그때를 타겟으로 나왔던 상품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피치 못하게 외면받게 되고 덩달아서 이제 4월에는 저희는 어린이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품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완구 회사들은 1년에 2번 장사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5월 5일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3월에 이제 크게 이제 유행하면서 거의 어린이날 장사를 못 하셨어요. 못 하시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그 완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정말 상품을 아주 잘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사랑받기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상품들이 뭐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기반한 완구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정말 중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사랑받는 작품과 아주 외면받는 작품 정도밖에 없게 되고 예전처럼 중간에서 이제 1등을 따라가서 낙수 효과를 받는 상품들이 전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1등 회사, 1, 2등 회사와 나머지 회사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면에서 만나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분들 뵐 때마다 정말 죄송하죠. 왜냐하면 바이어로서 매입을 시원하게 못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완구 업계든 캐릭터 업계든 어떤 새로운 혁신을 하지 않으면 네, 좀 생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모든 100%의 인력들이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일만 하느냐 집에서 그래서 또 저희가 보니까 집에서 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장표가 집에서 놀자. 네, 놀자인데 일하는 부분에서 말씀 안 하신 이제 정 전무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그 키가 되는 게 OTT입니다. 네. 네, 이제 뭐 특정 플랫폼 같은 거 유모모 유모모 왓챠나 웨이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일부 국내 이제 OTT 플랫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OTT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이전부터 쭉 관심 있게 봐왔던 부분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어떠한 채널로서 이게 과거에는 솔직히 방송이 집중이 됐었잖아요. 근데 한때 이제 방통융합이냐 여기 SK 브로드밴드 계시지만 통방융합이냐 이런 거 갖고 또 한번 얘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솔직히 이제 통신이죠. 예, 통신인 환경에서 다들 이제 스마트폰들 갖고 계시고 태블릿 갖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빠르게 도래하면서 이런 OTT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큰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빨라진 거였고 그럼 이게 그럼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그러면 지금의 흔히 말하는 공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몇의 OTT가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들을 대신한다기보단 이들을 뭐 보완할 어떤 새로운 또 플랫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쭉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오락이라는 게 솔직히 이런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한때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아디다스 리복이 아니라 닌텐도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제 OTT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궁극적인 그 안에서도 그러면 이 OTT의 경쟁력을 가져가게 하는 거는 컨텐츠다. 예, 컨텐츠다라는 부분들로 저희는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어떠한 컨텐츠를 어떠한 OTT를 통해서 어떠한 마케팅을 가지고 진입을 하느냐가 그 컨텐츠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떠한 커다란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보는 OTT는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죠. 네. 네. 그럼 SK 플랫폼 입장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가 되면서 컨텐츠 소비 특히 키즈 쪽은 좀 변화가 있습니까? 확실히 제가 그 19년도랑 20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동기간 그 이용률을 좀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시청 건수랑 시청 시간은 한 전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이 증가했고 이용자도 20% 이상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것들 그 등하교를 못하면서 이제 집에서 미디어 시청하는 게 확실히 늘었구나 데이터로도 입증이 됐고 이제 뭐 저희 쪽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이제 부모님들이 뭐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증가하는데 좀 더 유익한 콘텐츠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니즈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일반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유익한 성격이 있는 콘텐츠들을 특별 편성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저희가 기획적으로 뭐 영어라던가 뭐 이제 미디어로 이제 학습이 용이한 콘텐츠들을 확대한다거나 그런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그 유익한 컨텐츠가 여기 있는 분들이 만든 것도 있나요 혹시? 우선은 일반적으로 그냥 궁금했어요. 뭐 여기 뭐 콩순이나 뭐 여기 까투리 이런 것들이 그 정서 발달이나 이런 거에도 좋잖아요. 네. 그 뭐 사회성이나 이런 것도 길러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이제 좀 그 생활 습관을 뭐 저기 또래들보다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먼저 한번 어. 보고 하겠습니다. 질문이 그 완구 김 과장님한테 네. 온 질문인데 그 완구의 세일즈가 남녀의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남아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남아랑 예전에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남아 여아라는 그 단어 자체를 없애는 게 어떠냐. 저희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라고 하는데요. 카테고리 분류를 없애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사실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는 수요가 우선인 사람들이거든요. 수요와 매출로 모든 것을 평가하게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아직도 여전히 로봇다라고 하면 당연히 남아가 구입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만드시는 콩순이 같은 경우는 여아가 구매를 하죠. 근데 그 정해져 있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유니섹스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인형이라던가 뭐 자동차라던가 드론이라던가 물론 그것도 인형은 여자애들이 좀 많이 구입을 하고 자동차라던가 드론은 남자애들이 좀 많이 구입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남아항공이 로봇 그리고 여아항공이 인형 요 두 개는 정말 넘을 수 없는 서로 간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여전히 남아항과 여아항구의 성별의 분류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그 제작자로서 그런 거가 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네, 방송사나 이런 사회적으로는 네,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네. 된다. 그래서 뭐냐면 액션물을 만드는데 여자 주인공을 네. 넣어달라든가 네, 또 여자들은 이 주인공인데 이 여자애는 핑크색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네네. 저희는 이게 상품적으로 생각하면 네. 되는데 그건 안 된다. 다르게 가야 된다. 이렇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는데 네. 이 실제 상품 소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작품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저는 얼핏 생각한 게 물론 뭐 성인지 감수성이 뭐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게 뭐 3살, 4살 이런 어린 애들은 이게 그냥 본능이잖아요. 근데 이런 본능이라는 부분들을 자꾸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뭔가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게 그거는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솔직히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라 하더라도 남자는 남자로서의 어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막 멋있고 막 힘세고 이런 걸 원하는 거고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귀여운 걸 찾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그런 눈높이에서 뭔가 기준을 만들고 한다는 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또 들어요. 실시간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요. OTT 키즈 콘텐츠에서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영상의 길이 2D, 3D 그런 게 좀 구분되는 게 있을까요? 뭐 저희는 뭐 사실상 OTT보다는 IPTV 플랫폼이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만변의 뭐 이렇게 변화 없는 그 진리 같은 걸로 보자면 동요 콘텐츠들을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 동요, 네. 율동. 네네. 그래서 뭐 한 2-3분 정도 길이의 동요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많고 그게 심지어 그 국내 그 국문이 아니더라도 영문 콘텐츠도 원래 보통 비중이 한 국문 대비해서 한 10%도 안 되는데 이게 영어 동요로 나오면 또 그게 또 바뀌어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동요 장르는 정말 잘 나온다. 그럼 두 분 제작사분께서는 동요 쪽 기획 많이 하시고 기획 작품에 투자하시고 그 들어간 캐릭터 광고 판매하시면 네. 좋은 영상으로 또 네. 시청자에 만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대강 저희가 이제 지금 코로나 19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를 본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음 장면. 예. 자, 트롤 월드 2가 좀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극장과 VOD가 동시 개봉되면서 이게 과연 가능했느냐.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는 높은 수익 배분으로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지는 상황이 됐는데, 자, 이것이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문법 또는 이제 기존의 그 밸류 체인을 재해석해야 된다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 제작을 하시고 또 마케팅을 해야 될 제작사 두 분께 한번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정 대표님 어떻습니까? 제가 올해 사실은 그 오마카세 극장판을 개봉하려고 여러 가지 보다가 내년으로 미루고 이제 슈퍼히스도 내년에 그래서 또 극장판을 두 편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추이들을 잘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 같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다 생각이 드는 게, 뭐 트롤 월드 투어나 픽사 작품, 디즈니 작품 같은 거는 극장이나 VOD를 동시에 해도 뭐 매출이 여기도 지금 더 잘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그런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고 또 신규 작품인 경우에는 VOD로 먼저 하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극장이 돼야 그래도 좀 사람들이 홍보도 되고. 이게 주목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홍보도 되고 하는데, 그거 없이 VOD로만 나간다. 그러면 사실 되게 큰 이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트렌드로 자리 잡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타격받은 공연계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난타 만드신 송승환 대표님도 말씀하셨는 기사를 봤는데, 공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는 질문에 결국은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이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이 그 생선회를 캔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연장에서 보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무리 영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없고, 영화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좀 이거는 지금 시국이 좀 지나면 좀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정 대표님은 좀 기다려 보자는 네, 스탠스를 취하시는 걸로 알고. 그럼 변 대표님도 같이 기다리시겠습니까? 혼자 기다리기 심심한데. 사실 저희는 좀 다른 입장이긴 해요. 저희가 고고다이노를 장편을 실제로 극장에 걸지 않고 IPTV에 작년에 2019년도에 먼저 선공개를 IPTV용으로 제작을 했죠. 그 IPTV가 SK 브로드밴드예요. 네, 네. 아, 이게 제대로 만났네. 네. SK 브로드밴드 제일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극장용을 60분을 제작하는데 극장에 걸지 않고 IPTV로 간다고 하면은 대부분 아니 그 리소스를 사실은 제작비며 인건비며 이런 모든 것들을 VOD에서 다 얻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텐데, 저희는 일단 공동제작이었고 퀄리티를 극장에 걸 용으로 아니고 TV용인데 60분짜리, 그리고 사운드나 이런 것도 5.1 채널이 아니라 스트레오로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60분짜리를 진짜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거죠. 아이들이 10분에서 느끼지 못한 이야기를 일단 들려주겠다라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꽤 성공적이었어요. 저희가 1년 만에 이제 제작비를 회수했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콩순이 극장용을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연말에 내년 설날에 개봉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타케시 극장이었고 그건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트롤처럼은 저희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트롤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한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베이스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극장용을 개봉하고 VOD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고고다이노는 또 IPTV용 장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투테렉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차츰차츰 VOD 중심이었던 콘텐츠를 계속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온라인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애초에 그죠. 예산이 맞아요. 그렇게 가야지. 그렇죠. 극장용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거는 너무 그죠. 그렇죠. 플랫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그 부가 쪽의 사업이 IPTV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OTT 그다음에 가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네. 계속 우선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화 개봉 수가 확 줄다 보니까 저희 쪽에 키즈뿐만 아니라 영화 장르에서도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키즈는 외출을 굉장히 민감해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한동안은 바로 이게 복귀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제작사를 만나 보면은 이제 극장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주셨는데 정말 좀 비용을 좀 낮추되 좀 사양도 같이 낮추고 그거를 좀 그 2차 플랫폼에서 이제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점차 조금 산업이 앞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뭐 목고지나 뭐 아이코닉스나 뭐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IPTV 전용 뭐 컨텐츠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 업계 트렌드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완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특히 캐릭터 완구 같은 경우는 네네. 프로모션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네네네. 어쨌든 그 프로모션의 윈도 중에 하나인 극장이 네네. 조금 이렇게 지금 홀드된 상태.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래도 뭐 완구 관련된 캐릭터 완구의 세일즈에 큰 문제가 없다? 아니면 아니요, 사실 문제가 크게 있죠. 문제가 있는데, 있습니까? 네. 문제가 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제작사분들을 오히려 역으로 뭐 배급사나 지금 뭐 저희 아는 그 롯데시네마 쪽에도 많이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개봉이 그쪽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그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라이센싱이 돼서 이제 나오는 상품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극장판은 어디까지나 그냥 애들한테 극장판은 딱 중간중간에 이제 1년에 한두 번 텀으로 잠깐 딱 찍어주는 특별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익이 전부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그렇지만 비시즌에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 같을 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날하고 크리스마스 사이에 설이 있고 추석이 있으니까 이 명절 때 나오는 극장판들이 약간 가뭄의 단비같이 나오는 좋은 상품, 인기 상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데 근데 그런 상품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즌도 매출이 줄고 비시즌도 매출이 주는 상황이 좀 연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트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품을 런칭을 많이 갖고 왔었는데요. 사실 저런 상품 같은 경우는 모든 일정이 뭐 출시 일정 같은 경우는 다 극장 개봉 뭐 1, 2주 전에 맞춰서 모든 매장과 오퍼레이션과 이게 다 동시에 모든 전국의 모든 세팅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뭐 아이코닉스나 지금 목고제사는 뭐 콩순이나 뭐 뽀로로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상품들이지만 사실 트롤이나 뭐 어벤져스나 뭐 겨울왕국이다 딱 한두 달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두 달을 보고 준비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개봉을 하지 않았을 때 사실 그 매출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요. 근데 저희가 큰 영향보다는 저희는 사실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극장판은 어제까지나 비시즌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인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투자비를 회수할 길이 없다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죠. 그러면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새로운 포맷의 마케팅을 할 때 투자 긍정적이다?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또 지금 환경의 변화인 거죠. 이제 콘텐츠 어떤 소비의 변화라는 부분. 아까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같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딜 타겟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극장용 VOD로 틀 거를 내가 굳이 극장용 퀄리티의 극장용 비용을 들여서 만들 필요 없는 부분이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저희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29인치 컬러 TV 있다 그러면 되게 큰 테레비가 있다고 브라운관 TV일 때 그런 얘기를 했고 어쩌다가 그 화질 안 좋은 그 프로젝션 TV 있는 집은 정말 갑부집 아들이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집에 60인치 4K 테레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음향 채널도 보통 5.1 채널 다들 말고 스피커들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꼭 애니메이션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영화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극장에서 볼 영화가 있고 집에서 볼 영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극장의 그 정말 큰 스크린에서 정말 웅장한
사운드를 들으면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의 장르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가벼운 영화, 뭐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뭐 코믹 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들은 굳이 극장에 안 가더라도 내가 커다란 화면에서 좋은 화질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장르에 따라서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극장에서 안 튼다고,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냐기는 한데 원래는 이 VOD 쪽이나 IPTV가 극장에서 개봉됐던 콘텐츠의 부가 사업이었잖아요. 부가 사업이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뭐가 주냐 이게 좀 바뀌는 시대이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는 게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냐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극장에 개봉이 돼야만,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비디오가 그랬잖아요. 무슨 뭐 대한극장 개봉작 해야 DVD도 그렇죠. 단가가 좀 더 높았고 그랬던 시대가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극장에 한번 개봉해서 마케팅을 해야 이 콘텐츠를 내가 집에서도 보고 싶어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반면에 기존의 예를 들어 TV 시리즈의 극장판이라고 한다면 기존 TV 시리즈에서 얻었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뭐 고고다이노도 그렇고 엄마 까투리도 그렇고 기존의 시리즈에서 10분 15분에서 보여준 제한적인 내용을 장편으로 새로운 스토리로 또 텔레비에서 보여준다. 그럼 이제 그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예를 들어 극장으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정말 스케일이 커져서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또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같은 60분이라도 TV에서 할 때는 그냥 TV인 거예요. 근데 이 극장은 뭔가 극장을 간다는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죠. 가면 엄마 쫄라서 팝콘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쫄으면 토이저러스 가고 장난감이라도 하나 살 수 있고, 이러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하나의 이제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극장을 갈 콘텐츠냐 뭐 VOD로 갈 콘텐츠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극장으로 갈 콘텐츠는 다 엮이는 거죠. 이렇게 뭐 토이저러스의 왕구 사업도 엮이는 맞아요. 거고, 뭐 CGV의 배그, 뭐 팝콘 파는 거부터 이게 다 엮이는 부분으로서의 전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VOD는 이제 VOD에 맞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돈을 벌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새로운 극장 동시 개봉과 또 극장에 안 갔다 온 거에는 또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IPTV 극장 동시 개봉하고 팝콘과 완구는 택배를 좋은데. 그게 좋은 거죠. 네. 그죠? 말하자면 네.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이건 좀 안타까운 면인데, 뭐냐면 특히 아이들이 어떤 그 놀이 형태나 생활 패턴을 보면, 예전에는 이 극장을 개봉하고 영화를 보고 완구를 사고 하는 게 사실 전파가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극장을 가서 보고 맞아요. 왔으면 나도 봐야 돼. 그쵸. 그 운동네 애들이 다 보는 거야. 음. 그렇게 되는데 VOD는 내가 집에서 봤다고 맞아요. 옆집에도 보고 뭐 맞아요. 이러질 않거든요. 그리고 완구도 마찬가지가 모여서 동료에서 어떤 꼬마들이 뭘 갖고 놀아. 그러면은 나도 사줘야 되고 맞아요. 쟤도 사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어. 음. 다 네, 집에서 음. 각자 각자 놀아. 놀아. 네. 각자 보고 하니까 이 전파력이 맞아. 상당히 낮아졌다. 맞아요. 네. 그렇구나. 이게 그 고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정 대표님 어릴 때 이렇게 영화도 자주 보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 어쨌든 이렇게 대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고민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포인트는 새로운 어쨌든 마케팅 문법이 필요하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플랫폼에서 저희가 이렇게 개봉작이 아니라 IPTV 전용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어떤 프로모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지. 프로모션하고 저도 같이 질문을 좀 드리면, 뭐 만약에 한 40분, 한 50분짜리 그런 전용 콘텐츠. 전용 콘텐츠, 온라인 전용, 그 IPTV 전용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회사에 많이 갖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네.
우선 첫 번째가 그 프로모션 아, 네, 어때? 프로모션이요. 음. 근데 우선은 그 VOD는 많이 보일수록 사실 그 가장 접근하는 게 높기 때문에 저희가 최신작에 이제 뭐 극장용에 뭐 이러면 메인에 메인. 이제 노출해 드리는 게 가장 큰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거에 따라 그거 외에는 CP사랑 협의를 통해서 뭐 OAP용 그 프로모션 영상을 틀어준다던가 아니면 양사가 협의해서 뭐 이제 뭐 상품을 뭐 주는 뭐 시청하면 뭐 선착순 몇 명 뭐 상품 주거나 아니면 뭐 쿠폰 제공 아니면 뭐 할인 뭐 이런 뭐 선 미리 사전 구매한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방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가장 큰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퀴즈는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플랫폼의 콘텐츠 찾아가게 되는 경로가 네. SNS거든요. 짧은 영상 이거 보고 아 이거 재밌어 보이는 훅해서 이제 찾아서 직접 가게 보게 되거든요. 네. 퀴즈 콘텐츠도 약간 그런 프로모션의 형태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일부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런칭하기 직전에 그런 협의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베리에이션 준 다양한 영상을 뭐 유튜브나 그죠, SNS에 그죠. 막 하는 거는 네. 이제 뭐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공식 SNS나 이런 쪽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네. 지원하고 있고요. 영화도 아까 죄송합니다. 네. 저 네네네. 정 대표님 질문한 거 40분, 그런 50분 네. 그런 40분, 중편에 50분에 니즈가 많이 니즈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니즈이기도 하지만 이제 고객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이제 뭐 일반적인 뭐 TV 시리즈형이 아닌 좀 이렇게 길거나 뭐 극장판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저희 쪽의 가격 정책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뭐 동객도 선호하고 이제 제작사 측에서도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그치. 예,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그런 신규의 고퀄리티의 인기 IP를 활용한 뭐 극장용 콘텐츠가 나오면 당연히 메인에 하면서 같이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뭐 3사가 다 좋지 않을까.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 없던 포맷의 중편 그쵸, 애니메이션을 맞아요.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두 분은 뭐 SK 브로드밴드와 또 따로 미팅을 하시면서 작품에 대한 기획을 하시고 그 기획한 작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또 하시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네요. 지금 저 실시간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극장판 하고 TV판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극장판의 퀄리티가 TV판과 거의 비슷하다. 이게 TV판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게 꼭 어떻게 차별화를 둘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퀄리티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건 아마 비주얼 퀄리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두 분? 보시기에는? 일단은 사실 계획할 때 예산에 대비해서 이제 아까 뭐 음악도 5천원이면 채널이냐 그리고 맞아요. 사운드도 뭐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써서 녹음을 할 거냐 그리고 이 CG의 그 제작의 난이도도 더 높이고 하는 그런 게 확실히 차이를 둬야지 이 극장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올해는 정말 극장을 딱 한 번 갔어요. 테넷을 봤는데 딱 한 편 극장에서 봤는데 이런 느낌이었지 하는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홀리우드 블록버스터 느낌이 이런 거예요.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들을 주지 않으면 사실 극장용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없다. 그렇구나. 맞아요. 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네. 사실은 TV 시리즈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배경, 좀 더 이제 스펙타클하고 화려한 무대를 연출해야 되는 게 이제 극장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퀄리티가 확 저희가 뭐 갑자기 뭐 어벤져스처럼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하지만 이야기를 구성할 때 TV 쇼에서 나오지 않았던 장면들 또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극장용이 가격이 많이 제작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질문을 얼핏 듣고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 극장용이라는 기준을 과연 어디에다 놓고서 생각을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픽사가 만들고 드림웍스가 만들고 하는 미국에 수천억이 들어가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어떤 기준으로 놓고서 이게 TV 시리즈나 극장용 시리즈나 우리나라 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퀄리티라는 부분들이 저는 물론 보여주는 비주얼적인 관점에서의 퀄리티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두 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장용에서는 어떤 거를 보여주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슈퍼윙스를 보고 그 다음에 고고 다이노를 보는 그 나이의 친구들이 이게 정말 특수 효과가 이렇게 멋있고 비주얼이 이렇게 보이고 이런 부분들로 감동을 받기보다는 맞아요. 내가 그 작은 화면에서 테레비로 봐서 그 작은 세계에서 놀던 친구들이 정말 극장 이 큰 스크린에서 야 이렇게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못 봤던 정말 한 60분 어떻게 보면 서사시잖아요. TV에 10분짜리 보다가 60분을 본다는 건 서사시인데 와 이러한 좀 60분 동안에 이런 재미를 줄 수 있는 이게 극장용이고 너무 재밌었다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꼭 이렇게 보여지는 퀄리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극장용과 TV용이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다른 느낌을 주느냐가 또 퀄리티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 솔직히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수천억을 들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제작하시는 분들이 작은 예산으로 그래도 높은 퀄리티의 극장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만족도는 아이들이 답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어른들이 이게 퀄리티가 높다 나쁘다 이 부분이 아니라 아이들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딱 보고 나왔을 때 재밌었어. 집에서 VOD 나오면 한 번 더 봐야지. 그러면 그거는 잘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쉽게 예, 구분할 수 생각됩니다. 있는 그 네. 기준을 만들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